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야, 이 가공지선 생각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쵸? 관도 문제 혹은 이제 보건 문제들을 여러 개 보신 분들은 딱 느끼실 거예요. 야, 이 가공지선 이 맛집이네. 그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 직격레에 대한 차폐를 위해서. 두 번째, 유도레에 대한 정전 차폐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지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의 길이가 200km인 154, 60Hz, 삼상, 삼선식 1회선 송전선의 대지 정전용량은 여러 걸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시설할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호 리액터의 용량이에요. 그치요? 자,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요, 실제 뭐와 같습니까? 충전 용량량. 그쵸.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충전 용량은 기본적으로 삼상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줄진 것도 삼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3 오메가 C 2 제곱요. 자, 여기서 이 2는 뭡니까? 대지전압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성간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전압이 주어져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슨 전압입니까? 요거는 아셔야겠죠? 성간 전압이라는 거. 그러면 성간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실제 요 안에다가 대입전압은 루트 3분의 성간 전압으로 표현이 되죠. 얘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C V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 문제는 이 관계를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때 정전 용량에 대한 단위 뭐죠?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럿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실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주어지는 정전량은 여러 걸음 단위 길이당 값으로 주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뭐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관계식을 쓸 건데 오메가 각 주파수죠. 얘를 다 했으면 2파이 F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 파이 쓰고요. F값 필요합니다. 주파수 얼마입니까? 60Hz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C값을 넣을 건데, 자, 전체 이 패럿 단위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0.0043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전체 길이를 고려해 줘야겠죠. 200. 자, 그래서 요거를 싹 다 곱하면 이것 자체가 단위가 뭐가 됩니까? 패럿이 되지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으로 성간전압의 제곱 때려주겠습니다. 그럼 1554 kg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기에서는요, 볼트 암페어 단위에 대한 답을 뱉어낼 겁니다. 근데 애초에 키로로 물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키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계수 10-3승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A는 값을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 어떤 값이 나오느냐? 7689.02 kV 암페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이 친구예요. 체크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블로그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으셨다. 그럼 이 값이 아마 다를 겁니다. 0.0048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0.0043으로 수정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온 다음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16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임피던스가 여러 콜롬인 선로에다가 이런 저항값의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선로로부터 20kV의 전압파가 들어왔을 때 오타가 하나 있네. 왔을 때 접속점에서의 반사파 전압은 몇 kV입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문제가 비단 뭐 전력공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로 이론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반사파를 물었지만 실제 이놈과 세트로 물을 수 있는 게 투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 반사파 전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가파 전압이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선로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선로 측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놓을 거고요. 이 변압기 임피던스를 Z2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접속점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변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반사파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임피던스 합분의 요 놈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들고 갑시다. 반이죠?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아, 분모가 합이었다면 분자는 반대로 차가 되는구나. 그리고 뒤에다가 입사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즉 이렇게 들어오는 입사파 V1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가파 전압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씨구. 자, 요 놈은요 일단 반사파 전압을 구할 때와 똑같이 분모는 똑같습니다. Z1 더하기 Z2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놈이 기준이 됩니다. 2죠? 2.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놈을 기준으로 적는데 얘를 2배 해줍시다. 2니까 2배 해줍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입사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종종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챙겨 놓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실제 제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조건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근데 웃긴 건 얘를 우리가 잘못 봐가지고 지금은 반사파 전압이라고 쳐줬는데 잘못 봐가지고 내가 투가파 전압을 구했어요. 근데 답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사파 전압 기준으로 보면 자, 일단 선로의 임피던스가 1200이죠. 얘를 Z1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얘가 Z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볼게요. 1200 더하기 400. 그럼 위에는 1200 마이너스 400 되겠죠. 그리고 입사파 20kg 넣으면 이 결합값이 10kV가 나옵니다.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볼까요? 1200, 400, 400, 20kg.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10k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웃긴 게 요놈 기준으로 해도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요거요. 근데 보통 이제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각 수식에 대입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Y계선된 3개의 커피슈터를 델타 계선으로 바꾸면 콘덴서의 용량은 Y계선 시에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문을 조금 자세히 봤을 때 콘덴서의 용량을 물었는데 단위가 kVA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콘덴서의 용량 개념에 있어서 kVA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충전 용량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문구가 약간 다를 겁니다.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정정되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콘덴서가 하나가 있대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1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전류가 작용할 텐데 이 전류는 충전 전류가 되겠죠. IC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때 콘덴서 한 개에 대한 충전 용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단위는 제가 편의상 둘의 곱이니까 볼트 암페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이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이놈에 대한 리액턴스를 나눔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2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를 표현을 하면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메가 C 2 제곱 볼트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얘는 콘덴서 몇 개에 대한 거? 한 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Y 계선과 델타 계선은
3개의 콘덴서를 씁니다. 그쵸? 요거를 조금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먼저 Y계선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뭐 3개 콘덴서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일단 얘를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우선에 지문에 보시면 어쨌든 줬거든요. Y계선 된 것을, 아이고, Y계선 된 것을 그냥 단순히 델타로만 바꿨다.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만 바뀐 거니까 실제 뭐 Y계선이든 델타 계선이든 공급되는 전압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V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Y계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상에 대해서 얼만큼의 전압이 걸립니까? 루트 3분의 V요. 그쵸? 요거를 편의상 상전압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 한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에 썼던 거랑 똑같이 한 개에 대한 충전 용량은 오메가 C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그럼 당연히 곱하기 3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 요거를 뭐 y계선 기준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 오메가 C 2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뭐 볼트 암페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뭐 키로 환산을 하게 되면 키로 볼트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이는 무슨 전압입니까? 이거 한상에 걸리는 상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선간전압 기준으로 표현해 봅시다. 즉, 이 자리에다가 루트 3분의 V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자, 다 했으면 이렇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이끌어내 봤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했다? 델타로 바꾸었다. 자, 그러면 요놈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거라?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2라고 했을 때, 그렇죠? 요놈이 3대 있으니까 델타 결선 기준의 전체 충전 용량은 똑같이 3 오메가 C2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게, 자, 어쨌든 요 부분만 바뀐 거기 때문에 실제 입력되는 성간전압 똑같을 거야. 그쵸?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3 오메가 C V 제곱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끝났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델타 결선 기준의 충전 용량이 Y 결선 기준의 충전 용량보다 몇 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배요. 그래서 답은 바로 요 놈이죠. 자, 뭐 이렇게 뭐 제가 좀 길게 해서 다 이끌어낸 형태로 계산해 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삼선시 배전솔로의 수전단에 6000V 그리고 지상 역률 0.8, 500kW의 부하가 접수되어 있답니다. 이 부하를 역률의 변화 없이 600kW로 증가시킬 때 수전단 전압 및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전력용 커패시티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 공사 기사를 응시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공사 산업 기사에도 똑같이 전력공학의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건 이거죠. 수전단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은 얼마인가? 야, 그러면 어쨌든 이 전력용 커패시터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전력용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 역률을 계산하기 필요한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얘는 무엇을 계산하라는 걸까?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부하를 역률의 변화 없이 600kW로 증가시킨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500kW였는데 단순히 역률 변화 없이 순수하게 유효 전력만 얼만큼 증가시켰다? 100kW
증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건에 변화 전이 있고요. 변화 후가 있다라고 봅시다. 변화 전은 뭡니까? 딱 역률 0.8에 500kW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때, 그쵸? 그리고 수전단 전압은 6000V요. 어쨌든 핵심되는 것만 조금 적으면 변화제는 부하가 500kW였습니다. 근데 변화 후, 자, 역률의 변화 없이 600kW로 증가시켰을 때 이게 변화 후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변화 후에는 유효 전력이 이렇게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놈이 대체 무엇을 묻는 거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요 문구를 잘 봅니다. 수전단 전압 및 전류를 일정하게 한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지문에 전압이라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역률도 있고요. 전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력도 있습니다. 이 네 개를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관계 무엇이 있을까? 전력? 단위가 킬로와트네? 정확하게 유효 전력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효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하면 되겠네. 물론 정확하게 3상이고, 그렇죠? 수전단의 6000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간 전압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정확하게는 얘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체크를 하면 수전단 전압과 전류는 일정하답니다. 수전단 전압과 전류는 일정하대요. 즉, 이 조건 하에서도 이 관계가 성립을 할 거고요. 이 조건 하에서도 당연히 이 관계가 성립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변화 전 이놈의 값을 P1이라고 놓겠습니다. 변화 후 이놈의 값을 P2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이때 성립되는 식은 루트 3 V1, I1, 코사인 세타 1이 될 거고요. 이때 성립하는 식도 꼬라지는 똑같이 이렇게 될 거지만 이제 V2, I2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 둘이 어떻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 기준, 그리고 뭐 공통으로 루트 3도 들어가니까 요 놈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즉 루트 3 vi 묶어서 이항을 하면 얘가 코사인 세타 1분의 P1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놈의 값은 둘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놈 기준으로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왜? 다시 체크하면 루트 3 v1 i1이나 루트 3 v2 i2나 같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잘 보면 P1 값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500여. P2도 600여. 그리고 처음 조건에 역률 제시가 되어 있어요. 0.8여.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변화 후에 역률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요 놈을 이항을 해봅시다.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 세타 2는 P1분의 P2 코사인 세타 1여. 그럼 요 따다가 600kg, 500kg, 0.8 넣어봅니다. 그거 얼마 나옵니까? 0.96이 나옵니다. 뭐라? 변화 후에 있어서 수전단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역률이 0.96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냐면, 자 보세요. 중간의 조건은 부하의 역률의 변화 없이 600kW로 증가시켰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처음에 있어서 이 조건 하에서 역률은 손을 안 대고 유효 전력만 100kW 증가시켰다고요.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효 전력 100kW를 투입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수전단 전압과 전류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한 역률, 얘는 얼마입니까? 이거 요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출을 해보니까 이 조건 하에서 역률이
이렇게 됩니다. 96%가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 것이냐? 처음에 역률이 얼마였습니까? 0.8요. 그렇죠? 0.8요. 근데 이제 역률을 0.96요. 아, 역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전용용 컵페이스트의 용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랑 같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역률 개선에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물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났다. 어쨌든 뭐 역률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용용 컵페이스터라는 것은 역률 개선용 콘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 문제가 역률 개선에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뭐 밑밥을 먼저 깔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결과값 우리 도출해야겠죠? 한번 뽑아 봅시다. QC.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수식 관계부터 떠올려보면 기준이 되는 U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넣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역률 개선 전 역률 분의 무효율 다시 역률 개선 후 역률 분의 무효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다룰 때는 요 꼬라지를 많이 쓰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 기준이 뭡니까? 실적으로 변화 후 기준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이 역률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용 커피시트 용량. 그러면 어쨌든 기준 조치는 600kW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선 전의 역률이 뭡니까? 실상 0.8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0.8 넣고요. 어이구, 잠깐 이렇게 넣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역률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0.96. 여기도 코사인 제곱 세타 2 대신에 0.96 제곱 이렇게 넣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275 킬로볼트 암페어 값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요.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이선식 배전 선로에서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 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뭐 부가적인 조건을 보니까 단 1선당장은 아롬이래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비 이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압 변동률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전압 변동률은요, 기준 전압, 즉 수전단 전압 분의 변동된 전압 곱하기 100%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가 뭐다? 변동된 전압. 근데 우리가 보다 또 쉽게 생각을 하자면 실상 우리가 어떤 선로에서 이러한 변선로에서 전압이 변동이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하를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 분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결국 이 변동 전압은 곧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 직류 이선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저는 단자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게 부하를 써요. 그렇죠? 이거는 부하입니다. 그리고 1선당 저항이 R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에도 R옴의 저항이 이 선에도 R옴의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전체 전압 강하는요. I,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선당 저항이 R이기 때문에 이 선에 있어서 부하 말고 기타 이 선에 있어서 전체 저항은 2R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뭐다? 전체 전압 강화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V분의 이 IR 곱하기 100%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류 기준에 있어서 전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전력. P는요. VI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i는 v분의 p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즉 i 대신에 v분의 p.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v 제곱분의 2 p r 곱하기 100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전력 손실비 따져보겠습니다. 자, 얘를 따지기 전에 전력 손실부터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선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손실을 PL이라고 쓸게요. 보면 전체 저항이 얼마입니까? 2R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 제곱 R이니까 I 제곱 곱하기 2R. 이놈이 전체 선로에 있어서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력 손실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력에서 말하는 전력 손실비는 뭡니까? 전체 전력에 있어서 존재하는 손실. 요게 전력 손실비가 되죠. 그럼 이 꼬라지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앞에 언급을 했던 이 개념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력 손실비. 요 놈을 K라 쓰겠습니다. K는 P분의 PL요. 그죠?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요 놈 자체가 P 곱하기 P지 않습니까? 하나를 이항을 하면 요 꼬라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있으면은 얘는 V 제곱 분의 P 2R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력 손실비를 퍼센트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은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만 좀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비교해 봅시다. 전압 변동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요. 전력 손실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요. 어라? 뭡니까 이거? 동일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공전선로에서 소호체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여 소호체 간의 꼬임 현상이나 충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페이서죠. 그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어떤 한 상에 있어서 이런 소도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뭐다? 한 상이에요. 한 상. 한 상에 있어서 두 개의 소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송전 측이 될 거고 여기가 수전 측이 될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똑같게 작용을 할 텐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기기에서 배웠던 걸 떠올렸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행한 두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서로 간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흡입 영향.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둘이 부딪힐 수가 있겠죠.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둘 간의 간격을 띄워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을 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뭐 공간을 띄운다 혹은 간격을 띄운다 라고 해서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키보드에서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누르는 거 뭐 있습니까? 스페이스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간,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공간, 간격을 띄우는데 우리가 뭐 스페이스바 혹은 스페이스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와 비슷한 거 스페이스가 답이 되겠네. 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답 한번 골라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시험에서 치렀던 이 수문항의 풀이가 끝난 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